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이바다 작가님의 화약고 제국의 천재대공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BL소설을 제외하고 장르를 가리지 않는 편인데 대체 역사소설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서 일부러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이 소설은 2023 지상 최대 웹소설 공모전 수상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호기심에 읽게 된 소설입니다. 351화 완결에 저는 100화 정도 읽었습니다. 무료 분량의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은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동료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목격하고 분노와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회사와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상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떠납니다. 집에 돌아와서 공허함을 느끼다 추억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실행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게임 도중 의식을 잃고 눈을 떠보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족 카를 폰 합스부르크로 환생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즉 카를의 아버지는 황제의 친족카로 카를은 황제의 가문 내에서 매우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족으로서의 삶은 풍요로웠지만 자신이 미래의 패전과 함께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합니다. 과거를 바꿔서 운명을 개척하겠다고 생각한 카를은 황제로서 제국의 붕괴를 막아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카를은 황족으로서 교육에 집중하며 다양한 과목을 배우는 과정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부모님과 가정교사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그는 교육을 통해 제국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1896년 9살이 된 카를은 동생의 탄생과 수도 비누로의 이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엘리트 교육기관 테레지아눔에 입학하여 뛰어난 성적으로 주목받으며 황족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합니다. 그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후원하며 가문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첫 투자를 시작하고 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 카를은 아우가르텐 궁전에서 열린 반 고흐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황족의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전시회를 통해 반 고흐의 작품이 재평가되었고 예술가 후원자로서 카를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카를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영화를 제작하며 영화계에 뛰어듭니다. 오토 트레슬러와 함께 초기 영화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독창적인 기법을 활용한 영화 제작으로 주목받습니다. 특히 달나라 철도 여행이라는 작품은 대중과 평론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영화계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불법 복제로 자신의 영화를 상영한 사실을 알게 된 카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카를은 미국에서 자신의 영화를 불법 복제한 주범이 에디슨임을 알게 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공사관에서 에디슨과 대면합니다. 에디슨은 영화의 제작자가 카를임을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카를은 강경한 태도로 그를 압박합니다. 카를은 에디슨과의 직접적인 충돌 대신 언론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황색 언론이 큰 영향력을 지녔던 점을 이용해 자신을 미국의 친구이자 황족으로 홍보하며 에디슨의 입지를 위협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카를은 미국 전역에서 인터뷰와 언론 기사를 통해 미국을 칭찬하며 국민적 호감을 얻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대중과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며 에디슨을 압박합니다. 에디슨은 카를의 언론 전략과 대중적 지지에 굴복해 공사관으로 찾아와 협상을 제안합니다. 결국 카를은 에디슨과의 협상을 통해 불법 복제로 얻은 수익을 회수하고 미국 내 영화 유통을 에디슨이 담당하도록 합의합니다. 그는 에디슨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며 영화 산업을 확장할 발판을 마련합니다. 미국에서의 일을 마무리한 후 카를은 오스트리아로 돌아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카를에게 허락 없이 미국에 갔던 일을 추궁합니다. 카를은 자신이 황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외국에서 발생한 영화 관련 문제를 직접 해결했다며 변명합니다. 황제는 이를 꾸짖지만 카를의 의외로 성숙한 대답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어느 날 카를은 페니실린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마침내 생산량을 200배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곰팡이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연구는 진전을 보였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미래의 황제 자리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카를은 엘리자베트 황후의 생명을 구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엘리자베트 황후는 스위스로 여행을 떠나 있었고 이 시점에 황후가 암살당할 것이라는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카를은 이를 막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황제에게 빈을 떠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황후를 구하기 위해 변장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빈을 몰래 빠져나가 스위스로 향합니다. 제네바 호수 근처에서 황후는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암살범 루케니는 황후를 찌르고 도망쳤지만 황후는 부상 사실조차 모르고 소매치기라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카를이 배치한 호위병들이 암살범 루케니를 즉시 추적해 체포하고 황후를 보호하며 응급처치를 합니다. 카를이 미리 준비한 의사들이 황후의 관통상을 신속하게 치료하여 큰 문제 없이 상태를 안정시킵니다. 암살범 루케니는 체포되어 스위스 경찰에 넘겨지며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황후의 생명을 구한 카를은 이 사건을 계기로 황제에게 신뢰와 점수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카를은 점점 황제의 신뢰를 얻어 영향력을 높이고 제국의 발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야기가 대략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소개한 줄거리로 알 수 있는데 취향에 맞으신다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총 351화 완결에 소개한 줄거리 내용은 11화까지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